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기화학 중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종이를 만드는 그 방법은 종이의 종류에 따라서 가공 방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천연 재료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고분자 화학 물질을 코팅을 하거나 또는 염료를 코팅을 해서 서로 반응을 한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또는 우리가 원하는 글이나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되는 천연 재료인 목재부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드 케미스트리라고 그럽니다. 목재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우선 펄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만들기 위한 제일 먼저 작업에 처음 작업이 이제 펄프입니다. 또는 이 레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목재를 강산에 녹여서 실 형태로 파이버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레이온 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공업의 이제 원료로 목재가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파피루스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물질이 종이에 또는 대나무 또는 이제 갈대에다가 글이나 그림을 써서 지금까지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 목재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펄프나 제지공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무가 생성이 되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잎으로부터 지구 표면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진 카보하이드레이트, 그래 탄화수소를 먼저 만듭니다. 그 탄화수소의 일반식이 CX에 H2O에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서로 다르니까 이제 X하고 Y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탄화수소의 일반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셀룰로스라고 합니다. 셀룰로스는 나무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점점 이제 분자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40 내지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에는 물론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뿌리에서 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이나 열매까지 물을 전달해야 되니까 거기에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 셀룰로스가 있고 그다음에 알칼리에 강하고 산에 의해서 가스폰에 대해서 이제 글루코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탄화수소의 일반식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량체 이거 하나하고 이것도 단량체고 이것도 단량체고 그 전체에 이제 N개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셀룰로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봤냐면 탄화수소를 봤습니다. CX에 탄소가 X개가 있고 H2O가 Y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럼 H2O죠 이게. 그 다음에 H2O 또 H2O. 그럼 여기는 이제 H가 하나 있고 그죠? 여기 H가 하나 있고
여기가 OH가 있죠. 그 눈앞에서 H2O, 그럼 H2가 있고 여기 O가 하나 있죠. 그래서 H2O. 그러면 H2O가 6개가 있겠죠. 그럼 이제 탄소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그 C6가 됩니다. 이 분자 구조에 C6, H2O에 6 이렇게 되겠죠. 뭐 5 내지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헤비 분자량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셀로즈의 합성의 중간체를 우리가 헤미셀로즈, 헤미라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헤미셀로즈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헤미셀로즈의 뭐냐 갈락토 글루코 만난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되면 CH2 여기가 OHH 여기도 OHH 여기도 OHH 이 H가 하나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O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헤미셀로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셀로즈의 이제 기본 구조이고 이 셀로즈의 기본 구조가 여러 개 모인 것을 우리가 헤미셀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붙어있던 OH와 이쪽에 붙어있던 다른 분자의 HE가 만나서 H2O 또는 H2가 나가고 O가 나머지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헤미셀로스라고 합니다. 헤미셀로스. 자, 그 다음에 분자가 점점 커집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탄화수소, 그 다음에 셀로즈, 그 다음에 헤미셀로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리그닌입니다. 리그닌이 이제 셀로즈와 함께 이제 목재의 중요 구성으로 중요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리그닌이 만들어내는 홀이 있습니다.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영양분이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그닌이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페닐프로판 골격으로 해서 단위 화합물이 축합한다는 얘기는 물 분자가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고분자이고 목재의 섬유화 세포를 강하게 결합시켜서 목질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아직도 목질이 아닙니다. 셀로즈, 그 다음에 헤미셀로까지는 이제 리그닌이 되면서 이제 목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의 페닐프로판의 모노마는 것은 단량체라는 겁니다. 리그닌 안에 있는 이런 단량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단에 OH, 메탈이 붙어가지고 H 대신에 메탈이 붙습니다. H 대신 메탈.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페닐프로판의 기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 종이를 제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크러쉬를 하겠죠. 나무를 물론 이제 이 탄수화물 뭐 이런 이제 이 햄셀로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질화로 되어 있습니다. 리그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러쉬하고 그 다음에 녹입니다. 녹이기도 하고 또는 아주 표백을 시켜서 넓게 폈을 때 이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반의 종이로 본다면 오늘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이런 일반 종이가 아니라 특수 종이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종이의 종류로 본다면 아트지, 스노우 화이트지, 모조지, 레자크지, 그 다음에 크래프트지, 매트지, NCR지, 일반색지 뭐 이렇게 일반 종이를 분류를 합니다. 일반 종이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교과서나 텍스트북이나 이런 데 책 표지나 그다음 캘린더를 만들거나 그다음 명함 만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 자체로만 색깔이나 이제 글씨를 코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인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폴리머로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명함이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명함도 많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아트지가 대표적인 거 있고 그 다음 이제 스노우 화이트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눈처럼 하얀 종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펄프로 만들겠죠. 이 그림책이나 포스터, 명함을 이제 스노우 화이트지로 주로 씁니다. 모조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드 프리 페이퍼 이제 서적, 여러 가지 서적, 그다음에 출판물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듭니다. 물론 이제 이 종류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제 당나무나 삼나무로 만드는 이제 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대량 생산해서 특수한 용도인 한지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복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자크 페이퍼라고 해서 카드나 크리스마스 카드 또는 뭐 생일 카드, 그 다음에 포장지, 쇼핑백 이런 거 만들 때 주로 쓰는 게 레자크지입니다. 크래프트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아트지나 스노우 화이트지 같은 경우는 표백제를 넣어서 풀프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할 때 쓰는 이제 표백제가 흰색인데 저희 크래프트지는 이 나무가 산화된 채로 누른색으로 되어 있는 봉투 또는 포장지, 일반 포장지, 그 다음에 박스 뭐 이런 데 쓰는 게 크래프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트지라는 것은 뭐냐면 잡지책 종이, 잡지책에 들어가는 아주 그 매끈매끈한 이런 종이들, 이런 게 이제 매트지입니다. 그 다음에 NCRG라고 해서 이제 현대사회에서 영수증, 견적서, 신용카드 전표, 물론 이제 이것이 화학 감흥지로 이제 바뀌어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NCRG라고 그럽니다. 일반 색지는 이제 표지나 그 다음에 간지, 그 다음에 악보만들 이럴 때 쓰는 일반 색지. 이것이 이제 일반 종이, 굉장히 다양한 일반 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공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순수 그대로 펄프 가지고 함량을 조절해 가지고 만드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특수종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특수종이라고 하면 이 펄프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정전기 또는 염료를 캡슐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터뜨리면서 색깔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특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통하는 아주 이 화학 섬유지도 있지만 전기를 통하는 여기서 있는 합성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감압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용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화학 섬유지, 합성수지, 감광지 뭐 이런 것 이 여러 가지의 이제 종이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섬유지, 합성수지로 만든 종이. 그러니까 이제 천연 고분자인 셀룰로즈를 쓰지 않고 고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화학 섬유로 만드는 비닐한 등의 화학 섬유를 이제 원료로 만드는 것이 이제 화학 섬유종입니다. 화학 섬유종이. 우선 그 역사로 보면 1936년에 독일이 이런 종이에 대해서 특허를 50년에 100% 유리 섬유지를 발표를 합니다. 원료 섬유는 비닐론, 나일론, 아크릴, 레이온, 여기 펄프 안 들어갑니다. 폴리프로필렌, 아스베스토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접착제, 수용지, 물에 녹는 이런 거.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섬유, 폴리비닐 알코올에 필름을 주로 많이 씁니다. 필름이 폴리비닐 PVA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접착제의 역할을 해가지고 물에서 녹기도 합니다. 수용성. 이런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온 종이 외에 그 다음 원료가 석유화학 제품 또는 광물질이므로
흡수성이 낮습니다. 그 종이의 결점의 하나인 물에 약합니다. 그죠? 물을 함습을 하기 때문에 치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강도가 저하되고, 이런 것들이 종이, 천연 펄프, 셀로즈 또는 리그닌 가지고 만든 종이의 결점입니다. 그래서 원료인 섬유의 길이도 3에서 30mm나 되는 인장 강도가 천종이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합성 종이들이 그 100% 나일론 종이는 크라프트지보다 4배나 강합니다. 그죠? 크라프트지보다 4배나 강해서 내전력이 몇십 배나 된다. 그래서 이게 크라프트지를 어디에 쓰는 거냐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크라프트지는 봉투나 포장지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뭘 쓰냐면 크라프트지보다 4배나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화학섬유종입니다. 화학섬유종이. 그래서 4배나 강하고 내전력이 절단력이라 이런 뜻입니다. 절단력이 몇십 배나 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급 상품을 포장하는데 고급 상품을 포장하는 포장지로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또 이제 통기성이 좋고 약품 마모성이 좋고 물이 잘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 변화가 별로 없겠죠. 강도 저하도 안 되고 그 용도는 창호지 벽지, 주로 요즘 많이 나오는 합성 벽지, 그죠? 실크 벽지, 다음에 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벽지에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카드, 그 다음에 달력, 캘린더, 그 다음에 필터형 여과제, 전기 절연제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수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또 거의 대부분 폴리머입니다. 그죠? 폴리머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합성수지 종이가 있습니다. Synthetic Fiber Paper입니다. 그 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종인데, 목재 펄프를 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믹싱해가지고 액상이나 섬유상의 접착제를 가해서 시트로 합니다. 그래서 비닐지, 나일론지 등이 있습니다. 합성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로 특히 액상, 분말상, 섬유 상태의 접착 물질을 섞어서 만들면 습식과 건식법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플라스틱이 점점 석유화학공업이 종이의 세계로 들어와서 대체를 하고 있고, 종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습도에서는 치수의 변화, 그건 강도 변화, 잘 찢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아주 대체를 하는 수도 있고, 그다음 합성수지에다가 이것을 혼입해서 만드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만드는 화학섬유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록지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이 정보기록지가 나온 이유가 실제로는 이 군사용으로 정보기록지 또는 신용카드 또는 금융거래 이럴 때의 그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이에 인쇄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 이제 정보기록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수지죠. 특수종이의 개발, 유기공학의 하나의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정보기록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압기록지, 카본지 자체는 예전에는 이 종이 두 개를 겹쳐놓고 안에다가 카본 페이퍼를 넣고 위에서 누르면 코팅되어 있는 카본이 종이 위에 나타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2장 내지 석 장을 만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본지 자체는 목재 펄프나 마 등으로 양질의 강도로 얇은 것이 쓰이지만 그 위에 착색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본지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착색제, 그냥 붉은색, 초록색, 파란색, 왁스나 석유류가 주로 쓰이고,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 볼밀, 그러니까 이게 밀링이라 그래서 아주 고르게 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롤러 밀로 세밀하게 혼합해서 원지 위에 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색지를 이제 캡슐로 싸서 발색제를 캡슐 안에다 넣어가지고 누르는 아위에서 찢어지면서 발색기와 발색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할 수 있는 발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카본 리스 페이퍼입니다. 그죠? 여기서 뭐냐면 지금 카본지는 종이 두 장을 겹쳐놓은 사이에 카본으로 코팅된 종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동일한 눌러서 동일한 글씨나 그림이 나타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카본 리스입니다. 카본이 없이 제일 위에 보면 CB, CFB, 그 다음에 C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B는 뭐냐면 coated bag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 펜슬로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이크로 캡슐이 이제 다이가 염료가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종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쭉 누르게 되면 coated front and back paper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검은색이 나타나겠죠. 이게 뭐냐면 리액티브 다이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성 염료가 위에 있고 요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레진이 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트 페이스에 요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드 페이스가 CF죠. 코티드 페이스에서 누르면 아주 작은 캡슐 안에 염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이게 블랙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종이에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다시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시된 캡슐, 이 캡슐 안에 반응성 염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깨지면서 종이에 글씨가 나타나러 하는 이런 게 이것도 사실은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합니다. 이건 사실은 혁명이죠. 지금까지가 1900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 카본 페이퍼로 여러 장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반응성 염료의 색깔을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색깔이 나타나는 이 방법을 이제 감열지라고 합니다. 감열지. 그래서 표면 가열에 의해서 녹아서 발색하는 무색 염료와 유기산을 바른 기록용지, 감열 기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서 이제 팩스밀리, 워드 프로세스 등에 사용합니다. 두 가지 성분의 반응에 의해서 발색 방식을 하고 있으며 전자 공연성을 가진 무색의 류코, 크리스탈 바이올릿, 락톤 등의 이제 전자 수용성 현색제, 그래 색깔이 나타나게 하는 현색제, 페놀계 산성 물질을 미리퍼에 아주 그 사이즈를 작게 해가지고 결합체와 함께 종이에 바릅니다. 그래서 더멀 헤드로부터 그래서 열을 가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300도씨로 가열하면 미립자가 육룡해서 크리스탈 바이올릿 락톤에 이제 페놀이 작용하게 따라서 락톤 고리가 열리면서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서 발생합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대기 오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종이를 사용하면 그 종이를 사용하는 그 공간 내에 페놀 냄새가 일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서멀 다이라는 게 이제 류코 염료인데 류코 컴파운드 또는 류코 화물인데 염료를 이제 환원해서 생긴 것으로 산화하면 원래의 염료로 돌아와 발색하는 화물. 이게 이제 예전에 고대 중국의 전투를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마늘 같은 거 이런 걸 글을 써 가지고 촛불에 이렇게
열을 가게 되면 글씨가 나타나는 옛날부터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염료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더멀 다이를 주로 썼습니다. 이제 그대로는 무색이지만 전자수용체와 접하면 변화를 일으켜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조염료와는 달리 트리페닐 메탄 염료, 그다음 황화염료 등 환원하면 류코화합물에 대해 산화가 일어나서 발색을 하게 됩니다.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류코염료라고 합니다. 더멀 다이입니다. 더멀 다이. 자, 그 다음에 더멀 헤드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에 이제 스노키펜인 서멀 헤드는 전력에 의해서 200도씨, 300도씨 되고 이제 기록청에 이제 열을 주고 즉 산에 의해서 류코 염료가 산화하면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죠? 검은색 또는 프로슬럼은 검은색을 나타내고 염기에서 환해되면 다시 무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크리스탈 바이올릿. 자, 그럼 최근에 중국에서 주로 많이 만들던 신용카드의 감열지에 의해서 나타나던 검은색을 나타내는 데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두 개의 열에 의해서 발색을 검은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그게 실제로 발암물질이라 그래서 한동안은 또 푸른색으로만 특히 이제 크리스탈 바이올릿으로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종이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더멀 페이퍼라 합니다. 그 다음 정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렉트로스태틱 레코딩 페이퍼가 있습니다. 절연성 유전체 재료를 미리 도포한 종이에 우선 정전 잠상을 만들어 가지고 현상하면서 보이게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현상이죠. 사진 현상하듯이. 그래서 이제 재료는 절연 저항이 높고 대전하기 쉬운 수지, 아크릴, 초산 비닐, 공중합체 등을 쓰고 이 바탕종이라는 것은 표면 저항이 낮아야 되고 고분자 물질 전해질을 도포합니다. 그래서 500V 이상 정전은 열이나 압력을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 신호에 대응하는 고압 펄스 전압을 기록 전극에 인가해서 정전 기록지에 이제 잠상을 형성시킨 뒤에 토너로 이제 현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복사제입니다. 복사. 그 토너로 현상해서 열 압력 등으로 정착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열로 종이에 붙이지 않으면 복사를 하더라도 그 종이에 붙어있는 카본이나 다른 염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복사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정전 기록이랍니다. 정전 잠상의 형성 수단으로 활자전극, 그다음 침전극, 전자관 주사 등에 있어 정전 기록관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고속이 가능합니다. 고속. 굉장히 빨리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레이저 프린트의 속도 분당 인쇄되는 그게 기술이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정전 기록지에 고압을 가해서 정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 에너지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종이가.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되고 명암 대비 효과, 컨트라스트 이펙트가 좋은 화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전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방전 기록지, Electric Discharge Recording Paper. 그 먼 거리에서 정전기 신호죠. 기록하는 수신지. 방전 기록은 텅스텐선으로 이제 전압을 걸어서 표면층을 파괴하고 도전층을 노출시켜서 기록을 얻고, 그 다음에 기록층 끝에서 전기 신호에 의해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고 이 방전에 의해서 바늘에 접한 기록제가
방전 파괴로 찢어지거나 화학적인 반응으로 발색하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캡슐로 캡슐 안에 발색제, 그 다음에 현색제가 마주쳐서 색깔이 나타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방전을 시킵니다. 그죠? 표면층에 전압을 걸어가지고, 도전이 되도록 해가지고, 그럼 결국 어쩌면 이 종이의 도전층을, 코팅을 해야 되겠죠. 이래서 방전 파괴 기록지는 미리 탄소 미세분말을 넣거나 칠을 한 종이 위에 백색 안료를 함유한 층을 칠해서 만든 것인데, 방전에 의해서 백색층을 파괴하여 봄바탕에 흑색을 노출해서 상을 넣는데, 다만 방전 파괴 때 덧칠한 층의 수지가 열분해 되어 냄새가 고약한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정입니다. 그 다음 방전 파괴 때 화학 반응, 예를 들면 이제 산화아연의 환원 반응에 이용한 것도 있고, 110ml의 수신 기록지 기상도, 그 다음 문서 전송, 어군 탐지기 등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특수 종이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염료를 이걸 이제 디아조 펑셔널 그룹이라고 합니다. 디아조, 다이아조, 그러니까 N 트리플 본드, N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조 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용 복사지에 대량 공급되어 있는 디아조 감광지, 디아조늄에서 직접적으로 얻는 방법하고, 바탕종이 위에 디아조늄 층을 도포를 하는, 원래는 디아조늄 이게 화합물이 광분하고 광이 닫혔는 부분을 적당한 커플에 의해서 아조색소를 생성해서 가시성에 보이게 만듭니다. 그다음 이제 커플로서는 페놀이나 납톨 유도체를 쓰이고, 주로 이제 300에서 450 나노메타의 파장의 광에 보이게 가시성 보이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디아조 감광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의 색깔을 이제 총천연색으로 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대한펄프, 그 다음에 원래는 예전에 있었던 이제 동아펄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림재지, 무슨 세림재지 이런 그 다음에 한솔재지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종이가 특수한 종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여러 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사진기, 그야말로 사진입니다. 그죠? 사진. 지락스 등 전자사진은 정전기와 빛을 동시에 사용하죠. 무기, 그 다음에 유기의 광반응성 재료가 사용이 되고, 지락스의 원리가 뭐냐면, 알루미늄판 위에 셀레늄을 증착하고 코로나 방전시켜가지고 빛에 노출시킨 후에 얻어진 영상을 톤으로 정착시켜서 이것을 종이에 프린트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조선시대, 그보다 더 예전에는 갈대 위에 갈대를 얇게 펴서 그 위에 색깔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서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기록을 전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그러니까 석유화학공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의 그 단점인 습기에 약하고 잘 찢어지고 하는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코팅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보다 이제 염료, 그러니까 정밀화학공업, 정밀염료화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그것을 캡슐에 담는 기술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압력에 의해서 캡슐이 깨지면서 현색제와 더불어 발색제가 반응을 해서 이 글씨나 그림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이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이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생겼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새로운 종이 또는 전자산업 또는 이제 발달하면서 인쇄기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종이들이 새로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